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종연봉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주제는 우리 몸 알기 숨을 쉬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숨을 쉬는 데는 폐, 즉 허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중 하나인데 뭐에 주로 관여를 하는 기관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뱉는 데 관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들숨, 즉 들이마시는 숨, 날숨, 내뱉는 숨을 통해 산소,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들여마시고 우리 몸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우리 몸의 갈비뼈 안쪽에 폐가 존재를 하고요. 그 폐는 작은 폐포들로 되어 있고 그 폐포들을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여러 개가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관지, 후두, 기관, 가로막 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뒤에 호흡 과정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어 볼 건데요. 먼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되죠? 크게 들이마시면 네, 어깨가 올라가요. 자, 이번에는 갈비뼈를 만져보면서 한번 숨을 들이마셔보면 갈비뼈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갈비뼈도 올라가죠. 이번에는 배를 만져보면서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는지 아니면 배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네, 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번엔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뱉어 볼게요. 어깨가 올라갔던 어깨가 내려가고요. 올라갔던 갈비뼈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이번엔 나왔던 배가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요, 호흡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 몸속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길래 어깨가 올라가고 갈비뼈가 올라가고 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속에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그리고 밑에는 가로막, 횡격막이라고도 합니다. 들숨을, 즉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요, 이 가로막이 내려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갈비뼈가 열리면서, 즉 올라가면서 폐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즉 공기 바깥으로부터 우리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폐는 사실 근육이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육이 없으면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폐로 공기가 어떻게 드나드냐, 즉 폐가 어떻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느냐, 바로 이 가로막과 갈비뼈가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날숨에서는 들이마셨던 숨이 나가면서 가로막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갈비뼈가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호흡이 날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기관인 폐를 볼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폐포를 둘러싼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폐포를 둘러싼 근육이 있다면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산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산소를 우리의 혈관, 즉 피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짧은 단위로 0.1초, 0.001초, 즉 굉장히 짧은 순간순간마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즉 혈관과 폐 사이에 근육이 있다면 전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모세혈관에게 산소를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날숨일 때는 아까 뭐가 나간다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려면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에서 가져온, 즉 우리 몸에서 생겨버린 이 이산화탄소를 바로바로 폐로 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폐가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폐에서는 모세혈관에 산소를 전달해주고 또 산소를 받은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를 폐에 주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들 이 모형을 보세요. 이 모형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Y자관, 풍선, 페트병, 고무막이 각각 우리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Y자관은 어떤 역할일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서? 네, 바로 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선, 이 풍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죠. 줄어들었다 하죠. 이게 바로 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페트병. 이 페트병은 둘러싸고 있는 흉강, 그리고 아래 고무막은 횡격막, 가로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Y자가는 기관, 그리고 폐는 풍선, 흉강은 둘러싸고 있는 페트병, 횡격막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데요. 이 역할을 고무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폐 모형은 해당하는 호흡기관의 Y자가는 기관, 함께 답해 보면서 고무풍선은 폐입니다. 페트병은 아까 뭐였죠? 페트병은 흉강, 그리고 고무막은 횡격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기 전에 우리의 호흡 운동의 원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우리 공기는요, 바람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공기의 특성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이 모형 안에 이렇게 안에 공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무막을 잡아 당길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고무막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횡격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간이 넓어졌을까요? 좁아졌을까요? 네,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잡아당김으로써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공간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유리병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은 저기압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깥 공기는
고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서 어디로 공기가 인도한다 그랬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기압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들숨일까요? 날숨일까요? 네, 바로 들숨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의 특성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를 가지고 우리가 들숨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역할을 보면요. 아까처럼 고무막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횡격막이 내려간다. 그리고 유리병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어디에 부피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죠? 네, 흉광의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흉광 전체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흉광 안에 있는 기압이 저기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 바깥에 있는, 즉 바깥에 있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 몸속 안에서 들숨, 즉 들이마시는 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숨과 날숨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답해 보면서 말해 봅시다. 들숨일 땐 갈비뼈가 올라가게 되고요. 가로막은, 횡격막은 내려가게 됩니다.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요. 압력은 감소하게 돼요. 그럼 날숨은 이거의 반대이겠죠. 갈비뼈는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가로막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서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아진 공간 속에서 공기들이 움직이려면 압력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횡격막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운동을 조절하기도 해요. 우리 평상시에 호흡을 할 때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을 1분당 수십 번씩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50m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숨이 평소보다 훨씬 더 차다고 느끼면서, 즉 숨이 차다라고 느끼면서 호흡이 점점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운동할 때 몸을 많이 움직이기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면 산소는 아까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그랬죠? 네, 즉 들숨, 밖에서 들어오는 들숨을 통해 산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얻는 과정인 들숨,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 날숨, 이 과정을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m 달리기를 하면 훨씬 더 호흡이 빨라지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호흡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를 먼저 해줄게요. 먼저 이 플라스틱 병은, 컵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 그리고 Y자관, 큰 풍선 하나, 작은 풍선 2개, 고무링 2개, 그리고 별도로 여러분들 가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위를 가지고 큰 풍선 하나를 동그란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 완전 가운데보다 살짝 아랫부분을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Y자간을 준비해 주세요. Y자간에 이렇게 양 끝에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부분 한 군데씩 풍선을 끼워 줄 거예요. 풍선을 충분히 위로 올린 다음 사이에 홈이 있을 텐데요. 이 홈에 아까 준비했던
고무링을 하나씩 끼워줄 거예요. 그러려면 고무링 사이로 풍선을 잘 접어서 작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 고무링을 위에 끼워주세요. 네, 그러면 풍선이 빠지지 않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고무링이 유리관, Y자간 사이 홈에 딱 맞게 들어가면 좋아요. 네, 그런 다음 아까 우리가 잘랐던 요 풍선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Y자를 컵 안쪽에 오게끔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끼워줍니다. 그러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우리 큰 풍선을 이 컵 위에다가 씌워줄 거예요. 네, 자른 풍선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씌워서 끝에를 묶어줍니다. 이 풍선을 씌울 때는 옆에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씌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씌운 다음 풍선을 잡아당기고 놓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같이 폐가 호흡하는, 즉 허파가 호흡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배워봤어요. 자, 여기까지 배워봄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이제 호흡할 때, 아, 내 갈비뼈가 올라가는구나, 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오늘 배운 내용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연봉초등학교 이혜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